계속 한번 가봅시다. 예.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온통 양만뿐인 상태에서 벗어나 반복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뭔가 저도 잘 안 오기 때문에 뭔가 살려보려고 막 말을 바꾸기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머릿속에서 이제 좀 모호하게나마 어떤 연결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맞춰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번역은 가능해요. 그냥 기계적으로 문장 하나하나가 단어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번역하면 돼. 그러나 내가 내 식으로라도 그것이 유일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해석 그 접점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단어를 골라보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다. 이거 하나 붙들고 오늘 하루 종일 오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읽고 다시 고치고 그게 재밌더라고 또 이렇게. 이 자리가 아니라면 내가 이거 하겠어요? 안 하고 딱 바쁜 일 있으니까 넘어가 버리지. 그러니까 이 자리가 고마운 것도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삼나무 그림자가 억압적이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엄마일 수도 있고 이것도 벌써 삼나무 그림자를 억압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그 사람 벌써 시인이죠.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플러시처는 달아 떨어져야 한다. 입어야 된다고 했는데 좀 꼼꼼하게 읽었더니 where away가 들어가 있어요. 네. run away죠. 그러니까 달아 없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플러시천도 플러시 잘 모르겠는데 사전 찾아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뭐 가구나 뭐 이렇게 씌우는 약간 고급스러운 뭐 천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옷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플러시천은 달아 떨어져야 한다. 근데 또 머스트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또 뭐지? 거기까지 내가 답을 모르겠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산책하다가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정원에 들어가서 제라늄과 다육식물에서 잘려 나온 것들을 집어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또 굉장히 클리어한 이미지가 딱 잡히죠. 그래서 이걸 근데 그냥 이미지 자체일 수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상징적으로나 비유적으로나 뭔가 다른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데 익숙해져 있죠.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식으로 하면은 no symbolism is acceptable. 어떤 상징주의도 용납될 수 없다 하고 이미지를 그 자체로만 놓아두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을 의미로 파악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이제 고장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대로 읽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만 이야기. 그런데 그 어머니가 좀 다정한 사람, 어머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로 지금 묘사되는 사람이 상당히 정감 있는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남의 집 정원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누가 뭘 이렇게 커팅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좀 잘라낸 전지를 해놓은 건지 다듬은 건지 하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집어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가끔씩 마주하게 되는 석양이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다.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씩 마주한 occasional setting이죠. sunset이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다. 작은 물 웅덩이가 잔뜩 흐리다. 잔뜩 흐리다 뭘 번역했냐면 overcast. 위에 던져져 있다. 주로 구름에 대한 얘기거든요. 구름이 뭔가 하늘을 가린다 할 때 overcast 여러 말을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이제 다른 뜻이 아니죠. 그 이제 흐릿한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일부러 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작은 물덩이가 그래서 잔뜩 흐리다 이 정도 해놨습니다. 무슨 장면이죠? 작은 웅덩이들이 잔뜩 흐리다. 뭐 흙탕물이 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진짜 구름에 그림자가 지금 거기에 가려 있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작은 물덩이가 잔뜩 흐리다. 저 거대한 회색 생명체들을 당신이 만질 수 있다면, 심지어 잡을 수까지 있다면, 약간 가정법 기원문 같은 그런 형태네요.
If only you could touch or even catch those great creatures. 이걸 뭐라고 또 번역해? 일부러 creature는 사전을 찾아보면은 가로 열고 신의, 가로 닫고 창조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만들어낸, 그래서 창조물, 피조물 이런 말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생물, 생명이 있는 것들, 이런 다른 뜻들이 생겨나고, 그런가 하면은 you creatures, 약간 이 녀석들, 놈들,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구어체적으로 쓰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those great creatures, 이게 뭔 말이죠?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약간 모호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모호성을 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로서는 뭔가 구체적 그림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모호적인 거 자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생각도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흙탕물이기도 하지만 구름이 이렇게 반사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버캐스트란 말이 구름에다 쓰는 말이니까, 푸른 하늘을 구름이 덮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으니까 흐릿한 거죠. 그런 거고. 그러니까 물웅덩이가 있고, 어린 시절 상상력이 뛰어난 한 소녀 아이가 비 그친 다음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막 물이 고여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구름, 아직 흐린 하늘이겠죠. 막 구름 같은 게, 아니면은 실제로 구름 아니고 흐린 하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물 앞바닥에 비친 하늘이라는 게 푸른 하늘이 아니기 때문에 흐릿하죠. 근데 거기에 소녀야, 상상력이 많아. 그 물웅덩이에 비친 그 어느 그림자 속에, 거기에 온갖 괴물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가 형상 막 뭐가 움직이는 걸로, 그래서 그것을 달리 표현할 만하고 those great creatures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당신은 독자에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보통 여러 사람들, 나는 그걸 내가 느끼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느끼는데 당신들은? 하고 묻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당신들도 그걸 만질 수 있다면, 심지어 잡을 수까지 있다면, 자기는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속에서 또 하나의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은 자기 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면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서 life는 내가 몇 살에 태어나가지고 몇 살에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상장을 였다는 이야기 하나도 안 나와요. 전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일어난 파장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기억. 그러니까 시이다. 그러니까 좋아하는가 보다 사람들이. 지금 그 이야기죠. 이것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린 쓸 때 그 자신의 상상력이란 말 한마디도 없잖아. 그래도 그걸 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 그리고 아까 그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거 병렬하는 방식이나 환유적으로 구성해 가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지적인 사람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적인 사람은 논리가 앞서고 주장이 앞서기가 쉬운데,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감각적이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 또 사실들이 있죠. 내가 무서웠던 것은 코에 무사기라고 오타 무사마귀 물사마귀인가 이게, 내가 무서웠던 것은 코에 무사마귀가 있는 삼촌이었거나 우리를 희생물 삼아 그가 말해대던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농담이었고, 우리 어린애들 같아요. 우리는 여기 꼬마들이 있는데 꼬마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우리 꼬마들을 이야기 속에다 끌어들여가지고 막 야한 농담을 했달지 뭐 막 양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아이가 무서웠던 거야. 아니면은 또 얘가 사마귀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무서웠겠나. 이제 기억이죠. 자신에 대한 기억이에요. 또 내가 부끄러웠던 게 있어. 무서워했던 게 있고 부끄러워했던 게 있어.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죠. 내가 부끄러워했던 것은 그의 시누이이면서, 이것도 제가 많이 다듬었습니다. 시누이이면서 몇 년 전부터 기꺼이 고개를 끄덕이는 버릇이 생긴 내 숙모의 청각장애였다. 그러니까 청각장애가 있는 숙모가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사람들만 보면은 거기를 이렇게 사교적으로 끄덕끄덕 해야 되는 거야. 끄덕끄덕 이런 버릇이 생긴 거야. 그거죠. 청각장애가 부끄러웠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는 자기 숙모, 자기 친척에 청각 장애인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청각 장애인 있다. 요건 그냥 우울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울 스테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려워. 관사도 없고. 그래서 스테이션은 역은 역인데, 근데 이렇게 막 찾아보면은 우울이 이제 그 털을 이제 잘라가지고 만들어낸 청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루는 어떤 뭐 거래처든지 그런 공간을 또 스테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어린 시절에 그런 우를 다루는 모직이나 뭐 이런 거, 털 같은 걸 다루는 어떤 장소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울이라는 또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역이 있기는. 근데 영국에 어디로 나와요? 찾다가 말았어요. 일단 울역, 울역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기억의 한 부분이죠. 근데 딱 그렇게 해놓으니까. 근데 이게 천 이야기도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이 일으키는 어린 시절에, 여러분도 만약 기차가 다니는 어느 지역에 살았다고 한다면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의 한 부분을 당연하게 차지하지 않겠어요? 역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이제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이것도 번개가 치면 천둥을 기다리세요. 갑자기 다로 하다가 이렇게 세요 이렇게 권유형으로 해버렸는데, 영어 문장을 보니까 명령형 형태로 돼 있어서 그래요. See lightning, wait for thund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는 다 어린 시절 기억으로 돌아가 보세요. 천둥 치면은 야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어렸을 때 얼마나 다 호기심이 많아. 그러니까 번뜩 천둥이 치면은 그다음 이제 천둥이 곧 돌려올 거라는 걸 아니까 딱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런 게 느껴져요. 근데 이거 현재형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현재형도 아니죠. 이렇게 명령형으로 썼으니까 시제가 없는 거죠. See lightning. 그런데 제가 조건 and로 해서 콤마지만 and로 하면은 이게 이제 조건문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기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기도 하지만은 그 기억을 현재로 되살려내 가지고 갑자기 독자들에게 한번 청하듯이 이렇게 말을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해놨어요. 천둥이 벼락이 치면 천둥을 기다리세요. 즐겁잖아요. 즐거운 순간에 대한. 무서워. 그런데 따당 치면은 번개 따닥 치면 그 다음에 뿌릉 나중에 이제 또 천둥 소리 들리는 거죠. 재밌는 거지. 지금 그 이야기 같아. 자, 그건 아름다운 이야기. 그 다음 공교롭게도 매우 그릇되게, 잘못되게, 문장이 없고 동사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 드린 문장이다는 내가 그냥 동사처럼 해버렸는데, 아무래도 하나하나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고쳤어요. 공교롭게도 매우 그릇되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어요. 오랫동안 여러 선들이 각각의 생각, 사물, 인간, 애완동물, 차량, 사건 뒤에 따라온다. 이것도 참 재밌어요. 각각이란 말을 이제 일부러 살렸어요. 거기서도 영어가 each가 붙었나요? every. 일부러 쓴 말이에요. every는 모든이지만은 사실은 각각을 의미하잖아요. 각각 하나하나 모두 이런 뜻이잖아요. every. 란 말은 그러니까 하나하나 전부 이런 말이에요. 뭉뚱그려갖고 전부 이렇게 말 아니고 every란 말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면 생각, 사물이면 사물, 인간이면 인간, 애완동물이면 애완동물, 차량이면 차량, 사건이면 사건, 그 뒤에 뭔가 선이 쭉 따라온다. 이건 재밌는 표현이죠. 근데 또 앞에 보면은 long time, line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가만히 또 long timelines 이렇게 해석이 되나? 잠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어요. timelines, 시간의 선들, 긴 시간의 선들이 이런 것 뒤에 쭉 따라다닌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좀 약간 좀 영어로는 long timelines. 근데 long time을 여기서는 제 번역에서는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lines는 그냥 떼내서 이렇게 일단 해놨어요. 근데 억지로인지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건지,
그게 더 좋아 보이긴 하지. 근데 그러다가 내가 실수를 하니까 좌우안 제가 두 가지 해석을 던져놨습니다. 그 다음 표현도 재밌어요. 오후는 발생하고 붐비고 따라서 끝이 없다. 오후는 발생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안 살아나는데 이걸 명사화 해가지고 오후의 발생 이렇게 보면 시의 제목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탁 들어. 그러니까 오후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거죠. 오후라는 시간을. 좋은 느낌이에요. 오후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오후가 되면서 뭔가 이 소녀에게는 간수성에는 오후라는 시간이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멋있는 사건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시간이겠지. 오후라는 시간이 이 소녀에게는 사건인 거예요. 발생하고, 붐비고, 붐빈단 말도 사람한테, 차한테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오후가 되면 모든 게 막 뭐가 많아지나, 붐비고, 끝이 없어요. 뭔가 막 이 스토리로 쳐도 끝이 없이 뭔가 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후가 뭔 오후인지는 모르지만, 저 소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이야기 안 해줄 거야.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김선미 시인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더 두껍게 하자는데 그녀가 동의했다. 알 수 없죠. 뭘 두껍게 한다는 건지. thick로만 돼 있어요. 두껍게 하자는데 의도적인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도 뭔가 그녀와 친근 가까운 엄마일 가능성이 많겠죠. 아니면은 친척이거나 자, 그것은 병적 집착이었고 그녀에게는 그 버릇이 있었고 이제 그녀는 그 유리 세 장의 모서리에서 물속에 대가리를 담갔다가 다시 되감아 쳐드는 내 플라스틱 장난감 새처럼 깐닥거렸다. 아까 내 숙모 이야기하는데 이제 약간 청각장애가 있고 이제 약간 치매기가 따라왔는지 모르지만은 사람만 보면은 고개를 막 이렇게 물론 이렇게 사람에게 호감을 주려고 하듯이 이렇게 끄덕끄덕 해야 되는 그런 버릇이 생겼다. 그런 표현이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그 자기 장난감 새가 그 이제 아마 기계장치로 해서 돌아가겠죠. 그럼 이제 물병 같은 게 놓여 있고 그러면은 그게 쳤다 들었다 하는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아마 어린 시절에 그 숙모 청각장애 그리고 그 버릇 좀 좀 약간 충격이었던 거죠. 그게 자꾸 이런 거 이렇게 기억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 그 이야기가 씁니다. 그러나 단어는 바닥 없는 구덩이다. 이런 것은 너무 뻔하죠. 우리도 충분히 바닥이 구덩이를 팠는데 바닥이 없어. 계속 들어간다. 그러니까 언어의 이제 함축적 의미랄지, 그러니까 지시적 의미, 그 다음에 의사 전달의 언어,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언어에,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언어적 감각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언어의 그 지시적 의미 외에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속으로 무한하게 계속 열려 있는 그걸 자기가 느끼는 거죠.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단어는 바닥 없는 구덩이다. 그것이 불가사의하게도 아이를 뱉고 어느 날 갈라져 열리더니 대략 축구공만한 돌 달걀 하나를 낳았다. 이건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 머릿속에 안 그려져.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 이제 밖에 나간 것 같고, 그것이 생물일까? 아니면은 돌 달걀? 돌 같은 달걀인지 그냥 돌 달걀이라고 했어요. 스톤 에그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돌 같은으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진짜 달걀인 거죠. 돌 달걀이면 달걀 아니잖아요. 돌로 된 듯. 저거 돌 같은 달걀 하나. 근데 축구공만 해? 풋볼이에요. 그럼 그 럭비공 요만할 텐데 이런 알을 낳았다? 벌써 상상력의 산물일 것 같은 생각은 들어갑니다만
그것은 불가사의하게도 그것이 아이를 뵙고 어느 날 배가 갈라지더니 죽고 어떻게 되나. 또 재밌어요. 그 다음 편. 도마뱀이 돌들 사이에서 등장하는 5월이 오면 돌은 녹색에서 회색으로 바뀐다. 너무 아름다워. 예, 밖으로 나가고 이제 또 대낮에 햇살이 움직일 때, 여러분 햇살이 움직인다는 생각? 그림자가 그늘이 움직이는 건 흔히 보죠. 겨울에 특히 우리 이제 햇살 속을 쬐려고 그러는데 햇살 속에 있는데 햇살이 이미 그림자가 늘 바뀌어 버리고 뭐 저녁에 막 이런 거. 근데 햇살이 움직인다 그러죠. 햇살이 움직일 때 우리는 거리감을 즐긴다. 이것도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distance라는 단어를 썼어요. distance. 먼다는 느낌이죠. 먼다는 영어가 어떻게 되죠? delight로 돼 있나요? When daylight moves, we delight in. delight는 그게 기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기쁨 속에서 즐긴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감. 이것도 우리 맨 처음 월리스 스티븐스 시에서 극적 거리, theatrical distance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멀 거리에 있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걸 마치 극장 무대 위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마 저도 어느 시 귀절에 그런 걸 써먹게 돼. 그러니까 커튼콜, 새들이 돌아오면서 커튼콜을 하고 있고 무대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멀리 바라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야기한 건 이제 석양 무렵이지만 이건 대낮이에요. 이 사람은 석양이나 아침이나 이런 말을 안 쓰고 오히려 오후를 이야기하고 그런 햇살이 움직이고 그렇죠? 예, 그때 그 햇살 속에서 어떤 거리가 주는 그 먼 거리가 주는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걸 표현하려고 한 것 같아. 이것도 재밌다 이런 생각. 빤한 이야기는 안 하죠. 거리감을 즐긴다. 대낮에 햇살하고 관계해서 어떤 거리감이 달라지는 건지, 또 봄비가 과수원 언덕 위로 몰려오듯이 우리 복부 위로 물결이 불러온다. 이건 이제 물에서 노는 장면인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몰려오듯이 했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 복부 위로 물결이 파도쳐서 이렇게 오니까 굴러오는 것 같기는 하겠죠. 그런데 나는 지금 요것은 뭐냐면 엘리어트 시가 생각났어요. Coming over Starbergense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소낙비가 그 산맥 위로부터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소낙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는 해가 뜨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먹구름 져가지고 막 소낙비가 내려오는데 그럼 막 이쪽으로 산을 넘어가지고 나한테 막 오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막 뛰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회랑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1시간 정도 있다가 햇빛 났을 때 엘리엇 시 속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잠깐 그 생각을 했는데 과수원 언덕 위로 몰려오듯이 근데 봄비야. 내가 이게 좀 잘못 번역하고 있나? 어쩌면은 봄비가 와가지고 언덕이니까 저쪽 위에서 물살이 만들어져가지고 또랑또랑또랑또랑 하고 굴러오는 걸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위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보다도 봄비가 내려가지고 빗물이 되어서 땅에서 이렇게 몰려오듯이 그것도 재밌을 거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봄비가 왔는데 언덕이 이렇게 비스듬할 테니까 물이 막 쏟아지면서 좀 많이 왔다고 생각하면 막 이렇게 막 굴러오는 느낌, 그런 것일 것 같아. 소낙비 뭐 오는 느낌을 오면 또 요거도 좀 잘 안 맞은 것 같고, 그래서 잠깐 고민하다 그냥 왔습니다. 근데 스프링 레인으로만 돼 있어요. 근데 레인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내리는 비일 수도 있고 빗물일 수도 있어요. 흘러가는 거. 그래서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무차들에 부착된 고무 범퍼들. 뭐 일단 말장난이기는 해요. 일단 말장난이에요. 아까 왜 언어시인? 언어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주는 재미예요. 뜻을 크게 염두에 두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은 뜻은 환유적으로 막 뭔가를 불러일으키는 정도에서 어떤 연결의 접점을 찾아가면서 다시 소시점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정도로만 쫓아가시고, 그래서 재밌어.
아니 왜 고무범퍼에다 고무 장난감 차 같아. 너무 자동차니까 당연히 고무로. 장난감 차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장난감 차도 어떻게 보면은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고무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 그런데 그 앞에 고무로 된 또 범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린 시절의 즐거운 어느 기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게 무슨 고무차들에 부착된 고무 범퍼들. 그 다음 잠들어서 잠든 상태에 저항하는 것.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말들 사이에 약간 또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성향이라거나 어떤 마음의 상태나 이런 걸 드러내기는 하죠. 잠들어서 잠든 상태에 저항하는. 이 사람은 잠든 것에 저항하는 사람인 것 같아. 잠들면 죽는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깨어있는 상태를 즐겼다고 봐야 돼. 깨어있는 것도 단순한 의식의 상태가 아니라 완전하게 아까 말하는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세상 속에 있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은 깨어있어도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죽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자기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세상이라는 게 무슨 편집적이고 막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자기의 감수성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구성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시야. 내 세상이 전부. 시를 통해서 다시 재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상현실의 주제에 의한 세 가지 변주에서 늘 하려고 했던 주제가 그런 거였죠. 현실의 재구성. 근데 의식의 관여에 의한 현실의 재구성. 부탁해서 세상을 뭐 불도저로 때려 엎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있는 것들 속에 나의 마음이 들어가고 거기에 의해서 그것이 따뜻하게 살아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김현승의 프라타나스 제가 예를 들기도 했죠. 그럼 그건 사물이면서 나무 그 자체이면서 그건 친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적 사물들의 세계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poetic life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적 삶. 근데 시인마다 그 의미가 다르겠지만 my life잖아요. poetic life. 그러니까 my life as poetic life. 내가 볼 때. 그래서 잠들어 있다가 하는 것은 그러한 의식의 정지를 말해요. 그 깨어있는 상태. 그냥 보통 사람들로서 그런 세상 속에 깨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좀 아름다워 보이죠. 갑자기 이 시인이 그거 생각하고 다 쓴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어? 할 만한 거야. 제가 도저히. 그래서 또 이런 것도 또 잠들어서 잠든 상태에 저항하는 각 나라에는 고양이 소리를 시도하는 단어가 이 말이 참 어려우면서도 뭔가 있어 보여요. 구름 속에서 분리할 수 없는 어떤 초상은 포트레이트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안에 뭔가 누군가의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상상력이 뛰어난 시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걸 즐기는 사람이야. 그런 걸 그 옆 친구가 있으면 친구하고 그런 대화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외톨이야. 내가 볼 때 이런 이야기 못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 자기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세상 속에 있는데 그러면서도 세상과 잘 살아가. 외톨이가 되거나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름 속에서 구름과 분리가 안 되는 어떤 초상이 그게 읽어지는데 요것하고 공기 중의 소음에 공기 속에서 뭔가 소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짝지우는 단어가 있다. 어느 나라에나.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죠? 난 무슨 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린 헤지니안의 지금 어떤 활짝 살아나 있는 어떤 의식의 단계에 내가 이르지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림이 안 그려져. 구름 속에 구름과 분리가 안 되는 어떤 형상이 읽혀. 그리고 공기 중에 어떤 소음이 있는데 이것을 짝을 맺어주는 어떤 단어가 각 나라에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소리는 이해가 가요. 우리말로는 야옹 이러겠죠. 영어로는 미야옹 뭐 이러겠죠. 일본말에도 또 다르고 불어에도 있고 막 이러겠죠. 이런 거 재밌잖아요. 소리가 달라. 뭐 닭 우는 소리도 그러잖아요. 꺾여 하지만 코코도들도 뭐 하고 뭐 소리가 다 의성어인데도 의성어 맞죠? 어때요? 의성어죠. 그런데도 다 다르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단어는 소리를 표현하는 단어는 뜻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소리를 흉내내서 만들어진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물질적인 언어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 언어 중심적이라는 말하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뜻이 중요한 게 아니지. 그 단어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잡음은 다가올 음악의 징조가 아니다. 내가 여기서 불길하다는 말을 뺐습니다. 어음원이라는 말이 대체로 좀 나쁜 쪽이 됐었는데 여기다 그러고 말이 또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사전을 잘 찾아보면은 꼭 나쁜 말에만 쓰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나에게 잡음처럼 들리는 어떤 노이즈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음악을 배제하는 건 아니다. 음악은 또 음악대로 생겨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 또 콕토가 나오는데 장곡도가 생각나기는 하는데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네, 전화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수면의 문제이다. 잠. 그러니까 아마 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것 같아. 잠. 잠은 모든 것이 다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냈던 그 많은 상상의 세계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자면서. 그래서 이 잠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곡도가 뭔 이야기를 한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 한 편 가지고 결국은 오늘 수업을 다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보면은 모든 것은 수면의 문제다라고 콩토는 말하지만 그는 상어를 잊고 있고 그 상어는 잊고 있지 않다.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 뭔 곡토와 관련된 어떤 내가 장곡도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무슨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법에 무슨 작품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요 문장만 놓고도 재밌어요. 근데 장곡도는 모든 것은 수면의 문제다. 이 말도 좀 모호한 말이죠. 그런데 그는 상어를 잊고 있는 거죠. 그러나 상어는 그걸 잊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어는 잊고 있지 않다. 그는 상어를 잊고 있고 그 상어는 잊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의 문제. 그래서 약간 불안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불안은 바짝 경계하고 있다. 아마도 당초에 사람이 말을 할 수도 있기도 전에 차분하지 못한 상태가 이미 관습이 되어 나중에 경험에서 사건들을 분리시키게 될 일관성이 없는 경계선을 형성한다. 이것도 막 따져봐야 될 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말을 배우기도 전에, 이게 어렸을 때죠. 말문이 열리기도 전에, 말이 트이기도 전에 벌써 어떤 불안이 내재화 돼요. 불안이 내재화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사건들을 분리하게 돼. 근데 그 분리의 어떤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어떤 불안한 뭐 이렇게 좀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separate A from B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과 사건들을 분리한다. 영어 구문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from experience가 그냥 그때 내 가지고 경험에서 이렇게 보고 separate 아까 사건들인가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영어 단어가 events들을 구분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붙들고 있었더니 이제 이 구문을 이렇게도 봐보고 저렇게 봐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그 정도 열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자관 어떤 불안한 시인들이라는 게 다 신경증 환자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환상이 만들어지고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세상에다가 친구들한테 부모님한테 다 밝히고 살지는 못하죠. 그러면 그 이상한 놈 되지요. 이상한 아이로 취급받죠. 그걸 알지. 그러니까 그 경계 속에서 어떤 불안한 게 생겨날 수 있어요.
그 자기 안에 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는 좋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어떤 경계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걸 말할까 말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을 경계선일 수도 있어요. 뭐 자관 모호하게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나버려서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작업을 어둠 속에 처박는다. 그러니까 잠들어 있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채워지지 않은 서랍을 찾으세요. 멋있는 말이죠. 이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서랍은 채워지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끊임없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고 이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처럼 보이죠. 예. 그 공은 볼은 은매화 언덕에서 분실되었다. 실제로 꿈 갖고 놀다 은매화가 펴 있는 머틀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존 키스의 시에도 투 오텀이라는 시에도 머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매화. 은색인 것 같은데, 네. 나는 나중에 홈식. 나는 향수가 형성될 수도 있는 세부들로 가득 찬 방에 마음껏 누렸던 어린 시절 속에 있다. 어린 시절 여러 세부들 하나하나에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까 말한 시적 사물들로 다 화해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을 갖고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그것들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립죠. 향수. 그런 뜻 속에 있다. 있었다. 그들은 땅 속으로, 요것도 재밌어요. 그들은 땅 속으로 들쭉날쭉하게 다리가 박혀 있는 고리버들 의자에 각자 약간씩 기울어지게 앉아 있어서 그 기울기를 보정하려고 자세를 잡고 있다. 이미지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아마 야외에다가 의자를 앉혀놨는데 들쭉날쭉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삐뚤어져 있겠죠, 의자가. 근데 삐뚤어진 각도가 다 다르죠. 근데 이게 삐뚤어지면 그대로 앉아있으면 반드시 했으면 넘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안 넘어지려고 의자가 요만큼 비틀어져 있으면 자기는 요만큼 비틀어갖고 이렇게 앉는 거죠. 그것이 어린 소녀 눈에 재밌게 보인 거야. 여러 사람들이 약간씩 들쭉날쭉한 의자에 이렇게 누군가 그 사진 갖고 있는 사람도 그걸 작품으로 찍어내면 멋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자가 기울어져 있는 각도가 조금씩 다 다르고 사람이 그걸 또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사람이 몸을 약간 비틀었을 것 같아요. 균형 잡느라고. 그 각도가 또 다 조금씩 다르고. 그걸 누군가가 사진으로 잡아낼 수 있다면 아주 멋있는 사진이겠다. 시인은 잡아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걸 표현한 거예요. 암소들이 헛간을 덮이고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암소들이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다리를 깔고 이렇게 앉아 있죠. 근데 그 바닥, 이 배를 깔고 있으면 그와 같은 따뜻할 것 같은 느낌이 아마 그런 이야기처럼 보여요. 내가 그들을 빠르게 쳐다보자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환상이 인다. 우리 기차 타고 있으면은 가끔 가다가 내가 움직이는지 저쪽이 움직이는지 뭐 환상 일고 막 그러죠. 그런 거. 그러니까 어린이가 어린 소녀의 시각입니다. 지면에 기록된 구전 역사. 이것도 말장난이에요. 이건 이제 기록된 것이니까 written이죠, written. 근데 우리에게 문학의 역사는 구비 문학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말로 전해된 것인데 그게 글로 박혀 있는 거야. 이게 좀 재밌죠?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질문, 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그날 아침, 오늘 아침. 이것도 재밌어, 표현이. 그날 아침, 오늘 아침. 좋다는 이야기야, 나쁘다는 이야기야. 좋은 쪽으로 갑시다. 뭐 어떻게든 열려있죠. 그날 아침, 오늘 아침. 약간 건강한 상상력이 느껴져요. 물론 불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은 것이 기다림의 방식으로 소진된다 라고 문단을 시작하면서 내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함축적 의미들은 방안의 한층 더 자욱한 그림자이고 그 특성이 습관적 준비, 모종에 충전된 기다림, 영원한 참석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바로 읽으면서 뜻이 좀 전달되도록 노력한 건데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단이란 말이 나왔어요.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요 섹션이란 말을 썼죠. 한 부분을. 근데 이게 문단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그 언어 시인들 일반론을 이야기할 때 패러그래프라는 말이 자주 나왔어요. 론 슬리번이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이 이제 모여서 패러그래프를 만든다. 근데 그 패러그래프란 말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옆으로 놓이는 글이란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를 쓰지만 이게 산문시라고 하지만은 이 시와 운문, 산문을 다 섞어버리는 형태의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산문을 일반적 산문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문장과 문장 사이가 굉장히 이질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닌 거죠. 뭔가 관계가 이어지는데 아까 린 헤지니어의 말을 빌리면은 환유적 사유에 의해서 그것이 맺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접한 것들이 일으키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인접하다는 것도 사실은 가까이 있다 해서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단을 시작합니다. 문단을 시작하는데 일단 이제 뭐 37개의 문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 문단을 첫 문장을 어린 시절의 너무 많은 것이 기다림의 방식으로 소진된다. 뭔 말이죠? 어린 시절에는 기다리는 게 많았던 거예요. 아빠 기다리고 또 뭔가 소식을 기다리고 내일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막 기다림이 많았다. 막 그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많은 것이 기다림의 방식으로 소진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자기가 글을 어떻게 쓸까 이런 거죠. 근데 생각이 되는 것은 함축적 의미들은 오버톤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 단어가 있고 문장이 있으면 거기에 덮어 씌워지는 뜻을 말하죠. 그러니까 함축적 의미들. 그러니까 1차적 의미 외에 따라오는 부수적 여러 가지 의미들 이런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죠. 의미들은 방 안에 한층 더 자욱한 그림자, 방 안에 그림자가 있는데 더 짙어진 어떤 그림자이고 그 그림자로 표현한 거예요. 시에서 우리가 그 1차적 의미 외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어떤 그림자 같은 것인데 그 특성이 습관적 준비, 자기 시론을 밝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습관적 준비, habitual readiness예요. 준비돼 있어야 돼. 여러분이 준비돼 있어야 뭐가 싹 지나갈 때 탁 캐치가 되는 거예요. 시 쓰는 사람들은 항상 준비돼 있어야 돼. 마음을 비워놔야 돼. 머리 안 떠올라도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석양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뭔지는 모르지만 습관적으로 늘 몸에 배어 있어야 돼. 그게 열려 있어야 돼. 일상에 묻혀버리면 안 되고 뭔가 다른 세계를 향하여 열려 있어야 돼. 다른 세상이 항상 나한테 다가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열려 있어야 돼. 그거죠. 습관적 준비. 모종의 a form of 충전된이 영어로 뭐로 돼 있죠? a form of charged waiting 뭐 이런 건데 뭔가 단순한 그냥 이렇게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막 기다림인 거죠. 오기를 강하게 뭐가 올지도 모르면서 기다리는 거죠. 시 쓴다고 하는 것은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그 일종의 그런 a form of 정해진 형식은 아니지만 어떤 형식의 어떤 형태의 어떤 충전된 기다림 이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영원한 참석 이 말도 굉장히 영원한 참석이란 말도 누가 참석한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뭐가 막 들어오는 거야. presence, 현존. 그러니까 과거가 올 수도 있고 기억이 올 수도 있고 뭐가 영원한 현존. 계속 따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뭔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창작론 같기도 하고 언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가장 잘 만들어진 어떤 언어 형태에 대한 자기의 표현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세 개를 좀 가져왔는데 결국은 하나 하다 말았습니다. 이걸 툴툴툴 털고 가버리면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문장 하나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는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이 시를 읽으려면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망이 부분이 다 떨어져 있으면서 연결되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고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고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를 막 돌려가면서 읽을 때 이것이 계속 의미의 망이 이렇게 확산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지적인 작업인 것 같다. 이런 거.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